안녕하십니까, 이범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무역 영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계약 조건. 참고로 이거는 국제무역사도 동시에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역 영어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볼 게 뭐냐면은 무역계약의 8대 조건이에요. 무역계약 의 8대 조건. 네, 8대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무역영어의 시험 범위는 8대 조건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파생된 각종 협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내용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정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품질 조건이에요. 품질 조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량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이 뭐예요? 이 강의의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장황하고 긴 이론인가요? 핵심만 간단하게 다루는 거예요? 핵심만 간단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풀어 제끼면서 보완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가격 조건이 있고요. 가격 조건. 네. 그러니까 교재는 갖고 계실 때 교재의 내용을 제가 핵심적으로 함축할 거니까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셔서 정리할 때, 아, 이런 거를 저 강사가 줄였구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포장 조건. 다섯 번째, 선적 조건. 선적 조건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결제 조건.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 다 우리 국제무역, 일부 부분은 국제무역사도 같이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험 조건. 보험 조건이 있고요. 네. 마지막에 분쟁 해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보이시네요. 분쟁 해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일단 먼저 뭘 볼 것이냐? 품질 조건부터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품질 조건을 쭉 보시다 보면 첫 번째가, 자, 품질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결정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아래에 쓰죠. 네. 두 번째는 품질 결정 시기가 있어요. 품질 결정 시기.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로 구분이 지금 된 거죠. 방법과 시기. 방법은 메소드고 시기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공산품과 관련된 게 있고요. 공산품. 여기서 공산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거, 공장, 그리고 대량 생산한 게 바로 공산품이에요. 대량 생산. 그래서 공산, 네. 찍어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표준품이라는 게 표준품. 참, 뭐든지 인생에서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요.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는데 표준품, 뭐든지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뭐든 힘을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표준품은 저 이제, 일반 미가공품, 가공하지 않은 거. 또 미가공품 이런 것도 이렇게 불러요. 1차 상품이에요. 1차 상품. 1차 상품이라고 해요. 1차 상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부터 볼 것이요? 그래서 이제 공산품부터 보고 공산품부터 보려고 합니다. 공산품. 네. 자, 공산품 중에 첫 번째가 이게 있습니다. 견본매매라는 견본매매. 견본매매. 답은 나왔죠. 견본매매 뭐예요? 견본으로
견본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예. 무역 영어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써야겠죠? 예. Sales by sample이라 그래요. Sales by sample 이라고 하죠. Sales by sample. 견본으로 품질을 결정한다.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견본으로 품질을 결정한다. 근데 요 이제 견본의 제작 품질은 중급 단계로 중간 등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중간 등급으로 제작을 해요. 왜 중간 등급으로 제작하냐고 말로 할게요. 너무 잘 만들어서 계약을 따내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너무 잘 만듦이 나중에 화가 돼요. 나중에 실제로 본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배달, 인도를 했을 때 그 실제 만든 물건이 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견본의 품질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역시도 뭐예요? 그렇죠.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다. 중간 등급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죠? 제작 통수가 있어요. 제작 통수. 기본적으로 한 통, 두 통, 세 통을 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몇 통이라고요? 세 통입니다. 세 통. 한 통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산자 용, 수출자용,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자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우리 교재에는 우리 해가지고 한 통, 두 통, 세 통 이게 몇 번째가 첫 번째가 생산자고 두 번째가 수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 그냥 편의에 따라 제 입맛에 따라 쓰는 거예요. 수입자용.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보관하는 게 오리지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라 그래서, 그러니까 총 세 통의 얘기입니다. 이게 듀플리케이트. 두 번째 듀플리케이트. 그리고 수입자가 보관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를 keep sample, file sample, keep sample. 보관용. 왜냐? 나중에 본품 도착했을 때 비교해 봐야죠. 그 생산자용은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리케이트. 네. 그러니까 번호로 치면 이 친구 수출자용이 뭐 1번, 듀플리케이트가 2번, 굳이 하자면 3번으로 의미상 부여할 수는 있겠는데 크게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견본 매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견본 매매에서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표현에 대해서 주의할 표현이 있고 주의할 표현. 완곡한 표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는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표현 중에는요, same이란 표현. 이거는 클레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클레임을 유발. 이게 화면이 글자가 계속 이게 뭐 상향 느낌이 나는데, 불편하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same이란 표현은 사실상 주의 안 됩니다. 대신 뭘 대신 써야 돼요? 완곡하겠냐? similar라는 표현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우리 뭐뭐는 할 때 equal, 뭐뭐는 equal 안 돼요. about equal 이런 표현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위와 같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up to, 위와 같이 이런 표현을 써서 클레임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견본매매 이것만 가져가세요. 견본매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본매매 이것만 가져가세요. 견본매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요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교재 보시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이제 6페이지인데 페이지 넘버링 돼 있을 겁니다. 왼쪽에 견본매매 쭉 있죠. 근데 여러분 선적견본 가볍게 보시면은 선적되거나 막 선적하려는 물품의 실제 부분을 매도인이 수취 가장 빠른 운송수단으로 매수인에게 송부. 가장 빠른 운송수단 밑줄 거기에 적어 주실래요? 뭘까요? 뭐라고요? 가장 빠른 운송수단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항공기.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매수인은 이를 물품 도착 전에 도착할 물품을 처분하거나 물품 도착 후 비교 검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우측에 상표 매매도 사실상 쓸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만약에 애플에 전화할 거예요. 거의 애플 코리아죠. 나 유튜브 하는 유범진 강사인데 내가 아이폰 살지 말지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아이폰 샘플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전화 끊죠? 네, 전화 끊고 이제 업무방해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고 괴로운 날들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 날들이 시작되면 제 유튜브 못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애플에다가 샘플을 뭘 확인해요? 애플 그 자체가 품질이죠? 삼성 그 자체가 품질이죠? 따라서 브랜드가 곧 품질 결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 매매, sales by trade 또는 sales by trademark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소니, 롤렉스 시계와 같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에 의해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거 도와주시고요. 갑자기 문득 이걸 하다가 네, 교재 부분이 좀 부족한 거 바꿔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또 간과했네요. 저 지금 책도 쓰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끝나면 또 책 써야 되고 저녁 먹고 책 쓰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할 일 많거든요. 이렇게 알파 메일이 되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규격매매죠. 규격매매 보시면 두 번, 그러니까 상표 매매까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규격매매. 규격매매 적어주실래요? 규격매매에다가 네 등급매매. 그 여러분 이메일과 댓글도 좋고 이메일 같은 거 보내주시면요. 이메일 이메일 하면 제 이메일 메일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모르는 문제도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메일이 제일 편하고요. 네. 자, 규격매매인데요. 잘 보세요. 오랜만에 약간 분필가루가 독하네요. 그게 보시면 키워드 수출국 내 공적 규격, 공적 규격 충족시. 수출국 내에요. 수출하는 나라 내 공적 규격 충족시. 이거를 뭘로 본다? 품질 충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품질 충족으로 인정.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근데 공적 규격 수출국 내지만 또는 국제 규격도 인정돼요. 국제 규격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는 수출국 내와 국제 규격, 즉 규격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거. 규격 종류. 규격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KS 마크 아시죠? 한국 인증 KC 인증 있죠? 그 다음에 국제 인증의 ISO 인증이란 게 있고요. 일본 인증이 또 이제 JIS Japan Industry Standard. 그 다음에 BSS
BSS 1, 2 이런 것도 있대요. 예. 물론 조금씩 다르게 부를 수도 있지만 영국 시멘트 규격이라고 합니다. 영국 시멘트 규격. 네, 요거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요. 네. 규격은 수출국 내 공적 규격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규격은 이걸로 끝! 이거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매매와 명세서 매매 이거 한번 딱 끊어가야 되거든요. 이것과 표준품 매매는 구분되는 겁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점검 매매, 명세서 매매 있습니다. 이것도. 네. 저도 이제 가끔은 심심할 때마다 이제 웹툰 봐요, 웹툰. 근데 막 휴재한 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2개 보면 안 되나? 나오면 안 되나? 미리 보기 다 보거든요. 예, 필요할 때는. 쿠키 막 구울 때도 있고, 옛날엔 정기적으로 구웠는데, 그거 돈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캡처하고 구독해서 2개씩 구걸하고 이제, 예,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좋겠어요. 재밌으니까 웹툰이요. 주로 보는 거. 근데 이제 그 웹툰 작가님도 힘드시겠죠. 제 마음이 그래요. 4개, 5개 올리고 싶죠?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앞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혼자 지금 떠드는 겁니다. 힘듭니다. 진짜 스튜디오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넘버링은 하지만 점검 매매. 점검은 뭐예요? 말 그대로 품질을. 물품을 내가 눈으로 점검해 보고 품질을 결정하겠다. 이거면 점검 매매. 점검 매매. 자, 정말 간단해요. 현품 확인 후 그에 따라 품질 결정이에요. 끝이 다예요.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현품을 확인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 확인하는 장소가 만약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세 창고예요. 보세 창고. 이거 이제 관세법 개념인데 보세 창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에요. 참고로 외국 물품 현재 통관이 아직 미완료된 상태라서 아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창고입니다. 보세 창고에서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보세 창고에서 인도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BWT라고.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이라고 해서 보세 창고도 거래라 그래요. 이것도 장소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이것만 좀 챙겨주시고요. 끝! 됐습니다. 교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점검 매매. 자, 마지막 명세서 매매. 공산품의 마지막 명세서 매매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고요. 명세서 매매야, 뭐 명세서. 명세서 매매라고 해서 간단해요. 명세서 매매. 말 그대로 이유. 견본 매매 곤란시. 견본 매매 곤란시고요. 또 하나. 견본 매매가 곤란하다는 거는 아시죠? 샘플 제작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샘플 제작이 곤란. 그러면 샘플 제작이 곤란 대표 뭐죠? 선박, 항공기, 정밀기계,
이런 거 샘플 만드는데 수년 걸려요. 근데 갑자기 안 살래요. 끝. 장난치나 지금 선박으로 그냥 밀고 싶죠. 예. 그러니 이런 것들은 샘플에 대한 제작 자체 곤란하니까 뭐를 대신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세서. 명세서라는 건 대표적으로 그 종류가 도면, 설계도, 뭐 청사진, 우리의 핑크빛 청사진을 그려본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결정한다? 품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또 다른 방식이라는 품질 결정. 끝! 이겁니다.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교재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기 편하게 써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걸 똑같이 쓰는 건 뭐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자, 느낌 오세요? 자, 명세서 매매까지가 바로 공산품에 대한 거. 끝! 다음 시간에는 표준품 매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